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개장 분위기 좀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지난 금요일장 기준으로 기관이 좀 들어오게 됐거든요. 오랜만에 진짜 들어왔고 오늘도 보니까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지금 삼성전자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여기에 의미를 둬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네네. 퀄테스트 통과 안 된 거에 대한 주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퀄테스트가 통과되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다시 한번 추세도 바꿀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에 좀 안 좋게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좀 죄송한데 콜 테스트는 기대를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량 양산은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디램 쪽에 선단 공통적으로 그 최선단인데 이게 이제 6세대 디램 쪽으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수율이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디램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은 결국 디램을 적증시켜서 HBM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결국 원초적인 디램이었던 수율이 올라가야 HBM에 대한 수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물론 수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외비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란지 이런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선단공동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또 전희원 부회장이 또 사과문을 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콜테스트는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단지 그러니까 HBM을 논하기 이전에 일단 원초적으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란지 그리고 투자 지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기관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6만 원권 이하에서는 소위 말하는 PBR 1.2배 이하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접근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어머님 말씀드리면서요 6만 원 이하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 6만 원 이하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스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우는 건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단지 가격이 싸다고 접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단지 가격만 내려왔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스가 조금 더 일단 좀 더 매력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이스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상황들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시 삼성전자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싼 가격에 진입한 것은 맞지만 이번에 사과문을 올렸고 그 사과문을 통해서 앞으로 그동안 보여왔었던 삼성전자 1등 프리미엄을 다시 보여주게 된다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싼 가격에 의한 어떤 기술적 반등 요 정도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 그 이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등 프리미엄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작년부터 지속이 되고 있었던 이 반도체 대장은 여전히 SK 하이닉스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사님 어머니께서 아직 매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 추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싼 가격에 물론 매수하고 이론상 봤을 때는 물론 PBR이 1배 이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매수 버튼 누르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오늘은 1.5% 상승을 좀 해주면서 6만 원 선에 걸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은 25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예정대로라면 22일에 이제 인도 IPO 상장이 좀 될 텐데 금요일에 이제 시외에서 부품주들이 좀 상승을 네네. 시작을 했거든요. 일정 앞두고 지금 현대차 접근 좀 가능한 가격 구간대일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IPO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조금 짧은 이슈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IPO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현대차에 얼마만큼 주가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실적이 나올 것인가, 매출을 반영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배당 관련주들 그러니까 주주 환원책에 관련돼 가지고 현대차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각이 된다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정도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 가장 아래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22만 5천 원, 그러니까 23만 원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가격대를 일단 지켜주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땐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인도법인 IPO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삼성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를 일단은 뭐 사면 안 된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영역이 진입했는데 중요한 건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가격이 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질적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내려온 상황이다. 이러면 이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HBM이란지 선단공정의 최선단공정 같은 D램이란지 이런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 조금 SK하이닉스가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려면 어디를 할래? 이런다면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 얘기를 다시 현대차 이어보게 된다면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22만 5천 원, 23만 원 가격대 충분히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중요한 건 주가 상승이 나올 것인가 여기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가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단기가 아닌 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IP보다는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인도차 IPO보다는 연말까지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주주하는 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배당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비되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연말 다가오게 되면서 배당이었던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또 조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렇게 된다라면 현대차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차 IPO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그 아랫단에 있는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SL이란지 화신이란지 서현이와 뭐 이런 종목들을 중심에서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조금 더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시간 외에서부터 부품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부품주 단에서는 자연스럽게 좀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로보택시 발표가 있었는데 이벤트 이후에 세론이 좀 되면서 정규장에서는 한 8% 정도 테슬라가 네네. 밀렸습니다. 우리 시장도 반응을 좀 하긴 했는데 세론치고는 많이 밀리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옵티머스 때문에 로봇주들이 좀 관심을 받았는데 네네. 이걸 계기로 다시 한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수도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로봇주 관련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 그런데 글쎄요 그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난주 충분히 선반영을 시켰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물론 일단은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주행 택시 도입 웨이모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파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거거든요. 하게 될 건데 중요한 건 이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일단 전반적으로 1차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일단 테슬라 이슈는 제가 볼 때 일단 선반이 됐다고 봐요. 선반이 됐다고 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이 중국산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적으로 제재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좀 더 부각이 돼줘야 아마 자율주행 관련 테마가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정세를 봤을 때 중국보다는 지난주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좀 부각되지 못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어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제재 이게 좀 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자율주행 테마 같은 게도 지속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자율주행보다는 차라리 2차 전지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필두로 해가지고 이쪽과 연관된 관련 종목들을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재접근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보다는 일단은 2차 전지 쪽으로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일단 뭐 옵티머스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신규 물류창고 로봇을 10배가량 확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그 무거운 두선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뭐 옵티머스라든지 그 방금 하신 구글이라든지 쪽보다는
보피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또 새로운 어떤 나쁜 소식이 있긴 하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탑스, 이니시스 이런 것들 결국 삼성 쪽으로 바라봤었거든요. 그래서 삼성 쪽에 조금 이제 안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로봇 관련된 이슈 관련된 관심들이 조금은 식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늘 시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지수성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길게 갈까? 지난주 자율주행이 있었다라면은 이번 주는 로봇이 아마 짧은 테마를 만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자율주행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테슬라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주말 사이 스타쉽 발사가 성공을 또 했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 열리고 나서는 또 주가의 추이가 변동이 좀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